안녕하십니까. 다운교육에서 영어 수업 맡고 있는 윤은조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들 오늘 날씨 추운데 오셔갖고 되게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고등학교 선택 부분 제가 좀 유익한 부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애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고등학교 어딜 가야 되냐, 뭐 이런 부분 많이 물어봐서 일단은 그 부분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각 학교에 대한 성격보다는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이 학교가 변동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인제 제 수업 안내 고렇게 해 갖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제 다운에서는 인제 복학킹하고 그다음에 정규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운에다가 올해는 지금 수업을 완전 몰빵해서 수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요런 학원들 나가고 있고요. 제가 고3 모의고사 지금 출제하고 검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 저도 문제를 만들기 전까지는 문제에 대한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건 알았지만 자세하게 디테일 이런 부분은 몰랐거든요. 근데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좀 더 풀려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단 요 부분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저는 이제 희문고등학교 수업하고 있고 대치동에 좀 유명하게 여러 팀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얘기 좀 드리고요. 일단 요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건데 제가 요거는 얘기를 드리진 않을 거예요. 일단 시험 범위 차이는 되게 많다. 요 부분인데 어머니들께 이제 유익한 부분은 일단 요 부분에 얘기 좀 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여학생들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여자 학교부터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이제 숙명여고가 있고 그다음에 진선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 은광 네 학교가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학습 분위기를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남녀공학보다는 제가 보기엔 무조건 여학교로 보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남녀공학보다는 제가 보기에 여자애들만 모여 있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시험 범위 양으로 보시자면 지금 요 경기하고 은강 요렇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험 범위 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이도로 보면 여기서 제일 어려운 학교는 어디냐면 일단 숙명이 난이도가 좀 널뛰기를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은 안 했지만 그래도 애들 이제 분석하고 수업했던 애들이 와서 시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해 보면 올해 숙명 1학기 초 같은 경우는 100점 70명 정도 나왔거든요. 40문제 객관식이었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많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100점이 되게 나왔는데 1학기 기말 때는 또 100점이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널뛰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정석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문법 출제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학교 부교재 문법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강 정도 나오는데 모두 고르셔 문제로 해서 대략 한 6개에서 7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어휘책이 대치동 여자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450개인데 얘네 학교 같은 경우에 어휘 문제 좀 까다롭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략 문제가 한 8개 정도 나옵니다. 저희 수업에도 이제 숙명여고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 학교 거 문제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튼 문법하고 어휘 부분에 굉장히 비중이 높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험 범위가 많아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머니께서 이제 진선도 관심이 좀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휘 변형이 좀 심해지고 문법을 좀 더 빡세게 돌리고 그다음에 서술형 부분이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아무튼 자,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숙명여고 추천을 제일 많이 드리고요. 어머님들이 여자 학교의 원픽입니다. 자, 두 번째 진선여고인데 진선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 동네 중에서 남자 학교 웬만한 학교보다 잘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일단 이 학교는 중위권이 많이 없어요. 최상위권 아니면 아예 하위권. 제가 이제 팀 수업하고 있는데 숙명여고 지금 2학년 애들 중에서 전 1이 있어요. 3명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2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보면 정말로 기본기가 정말 탄탄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숙명도 그렇지만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다. 그리고 진성 같은 경우는 어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휘하고 문법을 합쳐서 나옵니다. 숙명여고가 작년에 어휘하고 문법을 합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애들 굉장히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것만 신경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신경 쓰고 여기다 어순까지 신경 쓰기 때문에 솔직히 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특징은 서술형 같은 경우에 큰 문제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보조 문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디테일이 떨어진 친구들 같은 경우 그리고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 진선 요구 보내시면 굉장히 망할 수도 있는데 잘 돼 있는 친구가 가면 제가 보기에 유학교는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문제 깔끔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진선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빼고 어휘 플러스 어법 나오는 부분 빼고요. 자, 그다음에 경기여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경기여고가 올해 말고 작년까지는 한 2년 동안 시험을 되게 쉬웠어요. 쉬었습니다. 시험 범위도 적고. 경기여고가 원래는 한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대치동에서 넘버 원이었습니다. 시험 문제 어렵게로. 그런데 제가 설명 때 많이 얘기 드리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어디로 가냐면 개포구로 갔고요. 선생님 중에 한 명이. 그다음에 한 명이 청담구로 갔고 나머지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개포구 완전 시험 문제가 정말 핫합니다. 선생님 시험 문제 평균이 좀 어렵게 나오면 38점. 조금 괜찮으면 한 40점 후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교가 그 선임들 가서 조금은 괜찮긴 합니다. 옛날에는 10줄만 있으면 그중에 10줄 있으면 2줄 살리고 나머지를 다 바꿔놨거든요. 패러프레이징으로. 그런데 요즘에 경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교가 요즘에 빡센 거는 뭐가 빡세냐면 추론 문제가 좀 되게 좀 어렵게 나옵니다. 추론 문제가. 자, 그리고 또 보셔야 될 부분이 경교 같은 경우는 여자 학교 치고는 문법 문제가 좀 덜 나옵니다. 자, 요거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 범위는 제가 보기에는 숙명 진선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요 학교의 한 반 정도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머님들께서 지금 경기를 좀 많이 선호를 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여쭤보면 경교고 같은 경우 집 앞에 있을 때 이제 그렇게 할 때만 좀 선택을 하시고 이 학교가 문과 중심 학교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이거는 아닙니다. 솔직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진학률이 좀 떨어지긴 해요. 이 학교가. 왜냐면 잘하는 애들 대부분 숙명 많이 몰리고 진선 많이 몰리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 1픽이 뭐였냐면 여자애들 중대부호였습니다. 왜냐면 남자애들 싹 깔아주기 때문에 중대부호 많이 썼는데 걔네들 중에서 강배가 되게 많이 돼서 어디로 가냐면 애들이 은강으로 갔거든요. 은강이 작지만 굉장히 강한 학교고 그리고 작년에도 서울대 의대 나왔고 울산대 의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애들이 잘했던 친구들이 이제 은강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경기가 상대적으로 최상위권이 조금 적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 그래서 유학교 괜찮긴 한데 솔직히 시험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들께 감히 괜찮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제 딸내미라면 저는 경기여고도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요, 어머님. 그리고 은강이 시험 범위는 제일 적습니다. 교과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올림포스 모의고사 고2 거 기출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한 10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가끔 소설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의 문제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문법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봤자 되게 쉽게 나오는데 뭐가 어렵냐면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대치동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11문제 나옵니다. 그 마지막 문제는 프리라이팅이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나 이런 거 쓰라고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 아이가 만약에 잘 서술형 같은 걸 잘 못 쓴다. 그럼 이 학교는 좀 피해 주시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학교가 지금 이 세 학교 네 학교 중에서 인원수가 가장 적습니다. 올해 제가 보기엔 한 260명 정도 내년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요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쓴다 그러면 일단 저는 원픽은 숙명하고 경기 중에 좀 고민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고 중에 많이 쓴다 그러면 은광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진선 제 사견입니다, 어머님. 요거까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고등학교 얘기를 좀 드리면 희문고등학교 그 다음에 중동고등학교 자 그 다음에 경기 단대 영동 요 정도까지 중상까지 봐드릴게요, 어머님. 자 여기서 일단 시험 범위가 가장 많은 학교는 어디냐면요, 어머님 단대입니다. 단대는 이쪽 동네 많이 사시기 때문에 이 학교 많이 쓰세요. 일지망 쓰시면 제가 보면 붙을 확률이 굉장히 좀 괜찮은 의시인데 작년에 비해서 희문과 중동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학교를 아니면 이 경기 둘 중에 하나를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신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제가 어머님들께 여쭤보면 무조건 희문 쓰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중동으로 작년에 많이 갈아타셨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전화 통화했을 때는 거의 희문이 압도적인데 작년에 결과 나와보니까 작년에 둘 다 1.4대 1이었습니다. 희문하고 중동하고. 그래서 일단은 단대도 올해 좀 많이 몰리긴 하는데 유학교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 남자 학교 치고는 남자 학교 중에 유일하게 숙명처럼 어휘 부교재가 나오는데 5문제가 나올 뿐이고요. 하나당 1점짜리입니다. 근데 남자애들 성향 아시죠? 공부하다가 안 되면 버려 이러거든요.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1등급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특징은 주관식이 어렵습니다. 주관식 변형이 좀 심하거든요. 5문제 또는 6문제가 나오는데 이 단대국어 같은 경우 주관식 어떻게 녹일지 단대국어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 어떻게 녹여지냐면요. 글자 수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단을 요약하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법이 되게 가미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단대국어 특징은 남자 학교들이 그렇지만 문법 문제 잘 많이 안 내시긴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어디다가 냈냐면요. 주관식에다 문법을 섞어서 냅니다. 그래서 요거에 조금 독특한 부분이고요. 고1하고 고2하고 난이도를 보자면 고2 난이도가 더 쉽습니다. 고1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연결되는 학교가 희문입니다. 희문도 고1하고 고2하고 난이도를 보면 고1의 난이도가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희문 같은 경우는 시험범의 양이 4배로 늘어납니다. 아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희문 고1 시험 범위가 전국에서 제일 적습니다. 교과서 한과 부교재 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소설 6쪽인가 들어갔거든요. 남자애들 죽으려고 그래요. 갑자기 시험 범위가 2배로 늘어났대요. 6페이지 때문에. 네. 네, 그런데도 이번에 소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희문이 제가 원래는 어머님들께 작년까지는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에 좀 나이 드신 선임들이 좀 많이 나가시고 이번에 젊은 선임이 학과장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선택인 것 같아요. 희문이 또 수능 중심 학교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오고 나서 1학기 중간하고 2학기 중간 때 이 선생님이 됐거든요. 1학기 중간 원래 희문이 작년까지가 1컷이 98에서 100입니다. 그런데 올해 1학기 중간에 87이 1컷이었고요. 2학기 중간 83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원하는 부분은 이제 기본기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좀 많이 출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법 부분 굉장히 좀 많이 냅니다. 그리고 무조건 어휘 변형이 요즘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에 가면 어머님들께 이제 소개팅 얘기를 많이 드리죠. 자, 결혼 아직도 못했구나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쪽 동네 선생님하고 소개팅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들고 저도 마음에 안 드니까 네. 시험 얘기만 줄창했거든요. 넌 어떻게 내니? 넌 어떻게 가리키니? 뭐 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문법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10살이 어렸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문법에다가 승부를 건다. 그리고 서술형 파트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대보고 주관식형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한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제가 보기엔 앞으로 이런 학교들도 다 바뀌긴 할 건데 문단을 주고서 한 줄로 주제를 줍니다. 그리고 빵구를 딱딱 뚫어놓거든요, 어머니. 이 부분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내용은 맞지만 만약에 이제 문법에 맞춰서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진짜 못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학원에서 서술형 특강을 듣게 하실 때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막 주관식 서술에 쓰라고 하거든요. 그럼 본문 외우면 돼요, 솔직히 그건. 대부분. 희문이 작년에 좀 특이하게 한 문제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한두 문장씩 연습시켜 주시면 되고 서술형 연습시키실 땐 이런 걸 시키셔야 돼요. 이게 여고라든지 일반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에서 이제 시험이 빡세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 쓰라고 하는데 문법 변형시키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시면 단어 어형 변화가 정말 너무 약해요, 어머님.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희문이 시험이 어려울 때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휘 변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 근데 시험 범위 굉장히 적고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듣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희문은 원어민 선생님이 이제 내년에 이제 계약이 끝나요. 1년 단위로 끝났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빨리 보내야 돼요. 저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아닙니다. 자, 왜냐면 그 선생님이 1학기 중간 때는 좀 정신이 획가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지 제가 얘기를 안 하고 한 명뿐이 없는데 자 1학기 중간에 낸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꼭 논란의 여지가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학기 중간 올해 같은 경우 1학기 중간 때 1번 2번 문제가 오류가 좀 있었거든요. 오류는 아닌데 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애들한테 저기 뭐지 그 셔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티셔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는 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좀 용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아이들이 못하는 부분, 잘 헷갈려하는 부분 갖다 시험 문제 좀 내서 좀 경고를 좀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2학기 기간이 되면서 좋아지긴 하는데 만약에 준비를 시키신다 그러면 CNN이나 어머님들 탭스로 준비를 시키시면 된다. 요거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듣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겠지만 이제 어휘 때문에 그렇다. 이 정도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중동고인데요. 어머님, 중동고는 1학년에 비해서 2학년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뭐가 어려워지냐? 출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동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중동여고라고 합니다.
남학생 대중동고라고 하는데 애들 학교 생활 되게 즐겁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2019에서 내년은 모르겠지만 23년도까지 시험 범위가 똑같습니다. 모의고사 빼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낼 게 없어요. 솔직히 가르치다 보면. 그래서 뭘로 나오냐면 빈칸 문제 뚫는 걸로 되게 많이 나와요. 어머니.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학교를 보내신다. 그러면 어휘 부분, 어휘 변형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 학교 치고는 문법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기를 이번 방학 동안에 좀 많이 해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동과 희문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합격자 반이 있으시면 그 반으로 가시는 거 추천을 꼭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경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경기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1반이 있고 어머니 과중이 있죠. 그런데 과중을 안 쓰시더라도 2학년 때 1반 쓰셨다가 2학년 때 1학기 기말 때 1학년 2학기에 과중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중만 너무 고집하지는 마시고요. 일반도 생각을 하시고 시험 범위 부분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대치동에서 가장 중간 정도, 시험 범위 많지 않습니다. 교과서 2개, 모의고사 대략 한 2학년 때 좀 많거든요. 2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 학교도 똑같이 어휘 변형과 문법 변형만 심하다. 그리고 시험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학교다. 저는 추천드려요. 솔직히. 단대부고는 아까 얘기 좀 드렸고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서술형만 어렵다. 요즘에 제가 보기에 영동고등학교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어머님. 근데 영동은 어머니, 대치동 어머님께 좀 덜 쓰시고요. 대부분 악구, 청담, 삼성 이쪽에 어머님들이 좀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 남자 학교 중에 가락교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쓰신다 그러면 경기하고 어디 쓰시냐면 영동을 쓰시는데, 영동이 일단 조금 안 좋은 건 인원수가 한 260명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험 범위가 올해 1학년 어머님들께 되게 고마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가셔갖고 출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지금 전교 1등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학교 찾아가셔서 외부 출제 문제 걷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학교에다가 만약에 이거 계속 나오시면 교육청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학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요즘에 외부 지문 시험 문제 좀 적게 나와요. 굉장히 매력적인 학교고 시험의 변동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결은 경기나 영동이나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산고등학교입니다. 중산이 정말 작지만 강하고요. 중산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위권, 하위권, 중위권 다 골고루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 다 범위도 많고 좀 까다롭습니다. 어머니. 그거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영어 같은 경우는 범위가 어디 급 정도 되냐면 단대부고급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학교는 문법을 정말 사랑합니다. 남자 학교 치고 문법 모두 고르시고 나오는 학교는 이 중산고등학교. 이 학교가 좀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의 특징은 서술형이 좀 빡세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요즘에 이렇게 좀 덜 나오긴 하는데, 지문을 주고서요, 어님 26글자 되는 부분에다가 라이팅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밑줄을 쭉쭉쭉 이렇게 해준 다음에 7번째 빈칸이 들어갈 거, 14번째 빈칸이 들어갈 거, 21번째 빈칸이 들어갈 거, 이런 식으로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중산 같은 경우는 암기, 다른 학교도 그렇지만 암기가 좀 굉장히 좀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보내야지 좀 상위권 점수를 받는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영어에 이제 사립이다 보니까 어휘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셔서 어휘도 좀 어렵게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산이 조금 시험 문제가 좀 어렵긴 합니다, 어머님.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럼 만약에 제 아들이다. 그러면 저는, 제 아들이면 제 사견입니다, 어머니. 저는 일단 그래도 희문에다가 일단 한번 넣으실 것 같아요. 희문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친구도 잘하지만 이 동네에서 압도적으로 애들이 잘해요. 그거는 작년에 입결로 보여줍니다. 작년에 입결이 의대가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애들이. 대전도 넘버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고 1지망 저는 희문, 2지망 경기 일반,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아니면 영동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영동도 나쁘지 않거든요. 중동, 희문이 떨어질 것 같아서 중동으로도 생각을 하시는데, 중동도 나쁘진 않지만 중동이 약간 결이 보인고등학교, 요 학교하고 좀 비슷하고요. 시험 문제가 좀 디테일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아이들 꼼꼼함이 좀 부족한 학교는 부족하다. 그럼 중동은 조금 어머님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뭐 시험 범위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희문보다는 이 학교 특징은 변동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없는 학교. 여기서 변동성이 없는 학교는요, 중동고, 그 다음에 경기고, 그 다음에 영동고, 그 다음에 중산은 얘기 안 드릴게요. 중산은 좀 약간 해석 불가, 이렇게 얘기 좀 드릴 것 같고요. 자, 중대부고는 어디하고 결이 비슷하냐면요, 어머니.
제가 2009년에 교생 갔다 왔거든요. 중대부고. 근데 지금 그때 선생님이 교무부장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여고 중에서는 숙명여고하고 조금 느낌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시험 범위는 숙명여고 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암기 위주의 학교고요.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문법하고 어휘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막 까다롭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괜찮은 학교인데 만약에 떨어지시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피하고 싶으신 개포고등학교. 개포고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 내년, 내후년 되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예요. 애들 빡세게 돌리거든요. 근데 인원이 200명 초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애들 전학 가면 190대까지 쭉 떨어지거든요. 근데 개포가 국어, 영어, 수학 이게 지금 다 빡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대를 쓰셨다 떨어졌다 그러면 행복한 고민이시죠. 어디를 갈지. 개포, 그 다음에 언남. 언남도 작년에 좀 갔고요. 언남은 내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청담, 양재 뭐 이런 학교들로 쭉쭉쭉 배정이 되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되었던 것처럼 은강으로 배정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도 굉장히 매력적인 학교이고요. 특히 여학생들한테는 제가 많이 추천해요. 왜냐면 밑에 남자애들이 깔아주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하지만 학교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어머님. 근데 중대 보고 이과는 또 괜찮습니다. 약간의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분위기를 많이 탄다. 절대 피하셔야 돼요. 이 학교 가면 무조건 망합니다. 제가 장담하고 3수 이상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좀 세게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공부법 요거 다 제가 집어넣어놨어요, 어머니.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되게 많이 시키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제일 부탁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올해 지금 영어 선택하시는 게 조금 늦으세요. 왜냐면 수학 때문에, 그놈의 수학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입결이 다 나오고 나서 이제부터 막 움직이고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11월 달부터 어머님 12월까지가 우리 아이들 영어 실력을 영어 실력에 대해서 결정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달부터 해서 아이들 2월 달까지는 아시겠지만 수학도 시키셔야 되고 과학도 시키셔야 되고 통사도 시키셔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으세요. 애들 클리닉 오라면 못 오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무조건 이 시간대 공부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공부들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건 어휘에다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머니들께서 계속 문법 외치시는데 중요한 거는 문법 기본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법에서 구조화 시키셔야 돼요.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이게 왜 틀렸는지 이걸 해야 되는데 애들이 드립다 뭐만 푸냐면 객관식으로 하고 답만 찾고 그냥 넘기거든요, 어머님. 이거 절대 지양해 주세요. 정말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일문 이거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천일문식으로. 문장 자르시고 동사가 뭐고 이게 왜 틀렸는지. 이거 안 되면 어머님 고등학교 가셔도 문법 수업 듣게 하시거든요. 도움 제가 장담하고 정말 그때만 기억이 나지 그냥 다 끝납니다. 네, 제가 이거는 실전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어휘는 양도 부족하지만 파생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좀 많이 학습을 꼭 시켜주셔야 된다. 이거 어머니들께 얘기 좀 드리고 싶고 독해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독 연습. 답이 나왔을 때 이 단락에서 어떻게 답이 유추가 됐는지 그래서 주제가 뭔지 이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수능 문제 어렵다고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머님? 이번에 빈칸 문제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건 괜찮아요. 순서 삽입이 원래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올해는 순서 삽입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빈칸 문제가 31번서부터 조금 수상치가 않았는데 32번부터 해서 34번까지가 정말 대박이에요, 어머님. 요즘 문제 트렌드인데 원래는 제가 올해 9월달까지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냥 있는 지문 속에 답이 있다. 지금도 그렇긴 해요. 그런데 올해 시험 트렌드는 여기다 뭘 되게 많이 쓰셔야 되면 추론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정확한 추론을 하려면 어머니 아시겠지만 정독을 해야 돼요. 솔직히 그 지문에서.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지문 읽어주면서 이거야? 이거에다 밑줄 쳐? 그래서 이런 거야? 제가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아이가 한 단락씩 정리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추론이 되는지 이걸 생각 꼭 시키셔야 돼요. 저 수업 이렇게 저도 하고 있고 대부분 선생님들 많이 하시긴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추론 문제가 빡세게 나왔기 때문에 정독을 꼭 시키셔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 양을 그 다음에 늘리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드립다 뭐만 많이 푸냐면 문제만 굉장히 많이 풀고 이게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 시험에 들어가다 보니까 망하게 됩니다. 요거 부분까지 제가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이번 방학엔 이걸 꼭 좀 시키셔라. 그리고 1월 달 넘어가시면 이제 그때부터 실전 기출이라든지 또는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걸 시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휘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님은 어휘 부분을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된다. 거기까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사나 올해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올라갈 거고요. 지금 중2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바뀌죠, 어머님. 제가 보기엔 대치동은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말 불리하지 않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부분 같은 경우 제가 브로셔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전사서부터 해갖고 대치동 있는 학교까지 서울대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었거든요, 어머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정규반 이 부분만 좀 안내 드리고 제가 이제 물러날 건데요. 일단 저희가 정규반 같은 경우 다운해서 좀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고요. 기본반서부터 심화,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 요 반까지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가장 특징은 일단 단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기본 시험을 보고요. 거기에다가 온라인으로 또 한번 예비 테스트 한번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클리닉 하거든요, 어머님. 제가 요즘에 지금 보면 얼굴이 많이 부어있죠, 어머님? 네, 살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많이 부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클리닉 때문에 지금 죽어납니다. 어저께도 제가 클리닉 애들 17명 했거든요. 직접. 그래서 클리닉 할 때 저희가 오면 일단 단어 시험 한 번 더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는요, 많이 시험 봐야 돼요, 어머님. 하루에 1000개 외우게 시킨다? 아이들의 양이 딱 고정돼 있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거는 하루에 1000개 외우는 게 아니라 하루에 200개를 매일마다 5일씩 와서 외우는 게 더 좋아요. 솔직히. 그래야지 계속해서 기억이 나거든요.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리닉 요 부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하프 모의고사를 봅니다. 풀세트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되게 좋지만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생각해보시면 3시간 수업인데 풀세트 모의고사 보면 120분 날리거든요. 아이들 솔직히 1시간 하고 끝나는 건데 말도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프 모의고사 저희가 15문제를 10분으로 해서 시험을 보고 여기서 라이브로 이제 그 부분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노트 주제 찾기 그 독해 노트 만들어 드리는데 아까 독해 노트는 제가 정독할 때 한 문장씩 써서 애들한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법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기본반하고 심화반 같은 경우는 이론도 좀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저희가 풉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기본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좀 높고요. 실전반 그리고 지금 기출풀이반이라고 월요일반이 있는데요. 그 반 같은 경우는 이론 정리 부분이 20%, 그 다음에 문제풀이 부분이 대략 한 80% 이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정도까지 얘기 드리고요. 제가 자신 있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반은 지금 2주 정도 진행이 됐는데 3주 정도 진행이 됐는데 아이들 이탈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탈이. 그리고 어머니께서 좀 보내주시고 싶으시면 제가 부탁인데 클리닉을 꼭 보내주실 수 있는 거. 1월 달서부터는 어머니 못 다닙니다. 애들이 클리닉 너무 바빠서. 그래서 이때 집중을 꼭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학킹 좀 굉장히 궁금해 많이 하세요. 복학킹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올해 여름까지 제가 문법을 넣었는데 올해서부터는 문법 안 냅니다. 이번서부터는. 그래서 단어에 집중하는 수업이다. 그래서 어휘 학습법으로 저희가 일단 진행을 당연히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파생어 부분 있죠. 파생어 부분으로 저희가 아이들 좀 확장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기출 풀이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줄 거예요. 파생어를. 이게 좀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 다음에 수업 시작 전에 저희가 풀이로 시험 한번 보고 10문장 10개로 그 다음에 수업 1시간 1시간 반 하면 1시간 정도 하면 끝나거든요. 그럼 1차 쉴 때 저희가 수업에서 배웠던 거 50개로 해서 단어 테스트 한번 또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수업하죠, 어머니. 그 수업할 때 저희가 또 50개로 선정해서 한번 더 시험 봅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저희가 단어가 400개죠. 400개를 저희가 매주 리뷰 테스트를 보겠죠, 어머니. 그리고 아까도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휘의 생활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휘만 문제 풀면 안 돼요. 저희가 뭐까지 하냐면 빨리 끝내라고 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독해를 하는데 다른 건 안 건드려요, 어머님. 30번, 42번, 그 다음에 빈칸 31번 요거만 건드립니다. 31번이 어휘 한 문제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휘 문제들이에요, 어머님.
그래서 이거 하면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정독 훈련을 할 거다. 수업은 심플합니다. 어휘 학습, 그 다음에 독해. 그래서 3시간이고요. 저희가 끝나고 나서 다운에서만 제가 복학행을 해요, 어머님. 수요일하고 금요일. 수요일 날은 기본반. 여기는 고1, 고2 정도 수준. 여기는 고2, 고3 정도 수준이고요. 전사국계 좀 들어가다 보니까 단어가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거는 많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한번 드릴 것 같고요, 어머님. 제가 디스코드에도 어머니께서 이걸 올려주셨더라고요. 수업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글을 올려놨어요. 한번 보시고요. 일단 저희가 수업 끝나고 나서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이들 어휘를 잡으시려면 어머님 수업 듣고 나서 뒤에 시간 좀 비워놔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교도 세팅을 좀 많이 해놨거든요. 못 외우면 남아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저 수학 있어요, 뭐 있어요 다 빠져요, 어머님. 그러면 솔직히 실력이 안 늘거든요. 그 다음번에 클리닉 오라고 하면 잊어버렸어요. 손예진인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정우성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클리닉 꼭 하고 갈 수 있게끔 이래야지 실력이 콩 듭니다. 여기까지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님. 그래서 문법은 안 하고 이렇게 수업 2개로 심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뒤에 남아서 클리닉을 한다. 복학행위 이때 클리닉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 보고. 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업 부분은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리닉 부분 저희가 좀 신경 써서 합니다. 다비창경 옆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여기 한 2배 정도, 1.5배 정도 되는 공간이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윤대호 선생님하고 제가 수학 윤대호 선생님 같이 쓰는데 저희 사무실인데 아이들 자고 있으면 여기서 깨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돌아다녀요. 한 명 끝나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질문 계속 받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저하고 지금 서울대 자율전공하고 그다음에 연대 국제학부 있는 친구 해서 3명으로 하는데 좀 더 늘릴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자, 그다음에 여기 와서 그냥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스터디 카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머님. 제가 지금 수업이 좀 많이 깔려 있긴 합니다. 많이 깔려 있긴 한데 다른 건 보지 마시고 다운이니까 다운만 보시면 돼요, 어머님. 자, 저희가 지금 개강은 다 했고요. 지금 오늘 이제 이게 기본반 토요일 날 지금 다 2회차, 2회차 여기만 3회차 진행됐습니다. 근데 수업이 다 잘려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앞에 빠진 부분은 또 보충해 드리긴 할 거예요. 영상도 제공을 하고. 자, 그리고 여기 저희 수업이 단어 수업은 수요일하고 금요일입니다. 1월 달부터 해서 8회로 진행이 된다. 밑에 건 14회로 진행된다. 여기까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차죠, 어머니? 5,000잔 넘었습니다. 네. 아이들 수업할 때 제가 공차 한 잔씩 꼭 사주거든요. 저도 이제 돈이 많아서 사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 자고 나면 이 먹고 나면 아이들이 안 자더라고요, 어머님. 아까 설명의 사진 보시면 제가 맨날 얘기 드리죠. 비포 애프터 똑같습니다. 에이스 좀 세요, 어머님.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낌없이 제가 베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 되면 여자친구하고 이별한다고 얘기 드렸죠. 클리닉 때문에. 자, 여기까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해주면 어머니 절대 후회 안 남기실 거고요. 올해가 지금 제가 어머님들께 평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머님. 네, 제가 살이 늘어나는 정도하고 애들 성적하고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